자, 안녕하세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 7시 24분. 오 마이 갓. 아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스페인 여행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나가기 전에 꼭 한번 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준비했고, 진짜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춤추는 에세이스트라고 일단 한국에서는 그렇게 닉네임으로 부르는데요. 스페인 이름으로는 주비아라고 하거든요. 주비아가 이제 제 한국어 이름 뜻이 수덕, 이 물의 덕이란 뜻인데, 이제 외국 그 스페인 친구들은 이름이 다 성경에서 그냥 와요. 뭐 후안, 까를로스 뭐 다 그런 식인데, 한국은 한 아이한테 그 아이만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걸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하고. 그래서 제 한국의 이름 뜻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 나라 친구들이 부르기 편하게 덕자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스페인 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주비아가 비라는 뜻이라 물의 어떤 그 선물이란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여행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 자신한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는 독립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독립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진기님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적 독립, 오, 심리적 독립, 오, 그리고 물리적 독립. 물리적? 네. 오, 경제적과 물리적이 어떻게 달라요? 경제적인 건 독립이고요. 물리적인 건 이제 공간이죠. 공간. 아, 좋은 포인트. 2개를 다 맞추셨어요. 3가지 중에. 제가 생각하는 독립은 첫 번째 경제적 독립, 그리고 정서적 독립 말씀하신, 그리고 3번째는 산림적 독립이라고 이제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일단 경제적 독립은 다 아시다시피 내가 근데 이 독립이 꼭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의지하거나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떨어진 나 자신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경제적 독립이라 하면, 일단 내가 나 자신을 먹여 살릴 만큼 그 생계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매달 그만큼의 돈을 벌고 있나, 혹은 그만큼의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언제든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췄나 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저 자신한테 했었고, 2번째는 정서적 독립으로 좀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부모님을 계속 미워한다거나, 좀 제 개인적 경험으로 좀 저희 아버지가 한 11년 가까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좀 아버지로부터 그런 정서적 독립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 곁을 떠날 수가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도 좀 너무너무 자유롭게 살고 싶고 막 여행을 다니고 싶었는데, 좀 그 책임을 일단 다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완전히 저를 떨어뜨리는 그 과정이 참 좀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산림적 독립이라는 건 많은 친구들이 좀 간과하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간과했었고, 이건 이제 저 스스로 내가 먹을 밥을 할 수 있나, 나에게 내가 지은 밥을 해 먹일 수 있나, 그리고 빨래 할 줄 아나, 청소할 줄 아나, 이런 의미예요. 이게 저한테 왜 이렇게 좀 중요하게 느껴졌었냐면, 바깥에선 제가 진짜 돈도 좀 잘 벌고 막 성공하고 싶어서 엄청 멋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되게 애를 썼고, 막 바깥에 나가서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집안에서는 제가 방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설거지도 막 이틀씩 쌓아놓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의 태도에서 나 자신을 위해주는 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내가 밖에선 나를 잘 봐달라고 하는데 실제 내가 나 자신은 잘 대접해주고 있지 않구나, 그걸 느꼈을 때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귀찮고 막 짜증이 나도 설거지를 먹자마자 바로 하고 웬만하면 인스턴트 음식 사 먹기보단 제가 이제 농산물 같은 걸 장을 봐서 음식을 좀 해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되게 귀하게 대접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만 내가 나를 대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잘 챙기고 내 이부자리가 깨끗하고 내 집이 실은 내가 적나라하게 가장 나를 풀어놓고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이렇게 깔끔한 공간을 유지하니까 그 저 자신이 되게 나를 잘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행을 가서 요리를 못하면 돈이 줄줄 새 그냥 번 돈이. 왜냐면 일일이 사 먹기로 하면 돈 쓰기가 너무 쉽거든요. 몇 끼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요리를 할 줄 알면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진짜 많은 친구들한테 한국 요리를 해줬어요. 음식을 정말 많이 해줬는데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내가 음식을 할 줄 알아서 친구들에게 평생 접해보지 못했을 그런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큰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왜 떠나기로 했나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떠나기 전까지는 되게 두려웠어요. 좀 제가 만 30세, 한국 나이로는 31살에 진짜 그 생일이 끝나기 전이 워킹홀리데이 그 자격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만 30세가 넘어가 버리면 전 세계 거의 한 70% 이상의 나라를 못 가요. 갈 수 있는 35세까지 되는 나라가 몇 안 남아. 그래서 진짜 그 제 생일이 지나기 한 4개월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그때 뭔가 가도 되나? 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앞자리가 바뀌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한 7년 전에 콜롬비아 남미 쪽을 1년 혼자 갔었는데 그때 진짜 20kg 배낭 메고 떠났던 저는 광기였고 그래 난 아직 젊어 뭐든 해보면 돼 막 이런 생각으로 진짜 미친 듯이 그냥 너무 그 위험한 나라를 막 다녔는데 이제는 뭐가 약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할 나이가 됐고 내 앞자리가 30이라는 게 좀 사회적 압력 뭔가 이렇게 책임으로도 좀 다가왔고 뭔가 또 그 제가 완전 강원도 촌년인데 22살에 이제 캐리어 하나 끌고 통장 잔고가 한 40만 원이었고 고시원살이 하면서 춤 배우겠다고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2015년, 10년 전에. 네. 그래, 그때 그 막 영양실조 걸리고 막 진짜 고생하면서 야간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탱고 선생님들 제자로 막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래도 댄스 강사로 자리 잡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나를 만들기까지 그 춤을 만들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린 거야. 내가 그런 나를 정말 잘 빚어놨어. 근데 얘를 어쨌든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프리랜서라는 게 1년의 공백이 생기면 뭐 잊혀지기가 너무 쉽고 그리고 그 마지막쯤에도 친구들이 다 가지 마. 네가 여기 너의 역할이 있어. 네가 필요해. 막 이런 말 해줄 때 마음이 너무 약해졌었고 또 이제 그 막 춥고 나에게 각박했던 서울에서 너무 좋은 커뮤니티나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막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이별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 마지막에 뭔가 제 머리를 때렸던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친구랑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춤을 추게 됐어요? 뭐 춤을 추면 뭐가 느껴져요? 뭐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친구가 결론적으로 너는 돈이 1순위가 돈을 벌고 싶은 줄 알았는데 난 네가 그게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은 거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되게 오랜 시간 가난이란 단어 이슈가 나에게 너무 커서 돈을 벌고 싶은 게 내 삶의 1순위 중요도인 줄 알았는데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은 게 실은 1순위였구나. 근데 그게 내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 더 깊은 욕망을 계속 무시하고 아니 나 돈을 벌 거야. 돈을 벌어야 돼. 일단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니까 그 모순이 제 안에서 계속 오류가 나고 일을 뭔가 못하게 하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미련 없이 난 떠나야겠다.
떠나서 새로움을 계속 추구해보자. 뭐가 되든. 이라고 미련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때 제가 이제 브런치 글들을 한번 돌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1월 떠나기 직전에 제가 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 누군가의 기대와 반응도 필요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나 되어가는 길을 살아낼 시간이 된 것이다. 나뭇가지가 제멋대로 뻗어나가도 그저 자연스러운 형태를 갖추듯이. 이렇게 글을 쓰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도착을 했는데 그때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뭔가 원래 어떻게 통장 잔고를 보니까 한 25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면 그 유로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스페인에서 방세, 뭐 식비를 진짜 아껴 써서 그 바깥에 좀 돌아다니면서 조금 놀고 하면은 2달이면 진짜 딱 끝나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스페인어를 제가 어느 정도는 한다고 해도 이미 그 다녀온 지가 5년이 넘었고 스페인어도 좀 많이 까먹었고 근데 나 2년 만에 날 취업을 시켜줄까 어디서? 2달 만에? 너무 쫄리는 거예요. 내가 2달 안에 생활비가 안 떨어지고 일을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갑자기 환경이 막 날씨도 다 바뀌고 막 시차 적응하려면 몸이 한번 크게 아파요, 늘. 남미에서도 진짜 감기 많이 걸렸었는데 이번에도 도착하자마자 감기가 와서 감기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낫고 또 그 나라가 집안 난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 근데 집안이 한국은 바닥 난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쾌적한 거야. 겨울 내내 쾌적한데 거기는 이제 겨울 내내 5도? 바르셀로나 영하로 떨어질 경우가 없어. 아무리 추워봤자 3도, 5도, 10도 이게 그냥 평균 날씨인데 그래서 나는 그 숫자만 보고 나 되게 따뜻하겠다. 저 정도면 늦가을 아니야? 막 그랬는데 햇빛도 안 들고 햇빛도 직사광선이 안 드니까 집안은 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밖이 10도면 집안이 5도 밖이 5도면 집안이 뭐 2도 이런 거예요. 너무 을씨년스러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겨울을 진짜 못 견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전기 매트나 이런 거 준비도 안 해갖고 근데 나는 그걸 살 여력 지금 사도 되나? 나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집은 춥고 밖에 나가면 다 돈이고 그래서 좀 뭔가 몸과 마음이 좀 얼어붙어서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뭔가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실은 되게 큰 맘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고 왔는데, 막 친구들이 엄청나게 막 송별회도 한 7번 했나? 케이크 한 3개, 4개 먹고, 이렇게까지 내가 막 뭔가 뭘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막 이게 되게 좀 막 그냥 엄청 무기력하고 방황의 시기를 겪었어요. 그때 잠깐 제가 지냈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때 그 코스타 브라바라고 바르셀로나 이쪽 서쪽 스페인 쪽이 그 프랑스 접경지대 그쪽 가깝거든요. 그 지방마다 스페인은 해안가에 이름이 있어요. 해안이. 근데 이 카탈루냐 지방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강원도, 충청도 하잖아요. 여기선 카탈루냐 지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쪽을 코스타 브라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브라바 해안가이라는 뜻인데 거기 이제 제가 돈 아끼겠다고 친구가 그 해안가 근처에 살아가지고 친구네 집에 한 달간 좀 묵고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이제 해안가 놀러 가서 좀 와인도 까고 여기 뭐 이제 계속 그냥 뭘 어떻게 돈 쓰기도 무섭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약간 되게 심적으로 너무 애매한 시기를 보낼 때 그냥 하루 종일 해안가 걷고 집에서 해안까지 막 한 5시간, 6시간 걸어갔다 오고 계속 그러고 한 달을 보냈어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어떻게 5년 만에 스페인 가는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콜롬비아 살 때 알고 지냈던 친구예요. 그때 같이 무용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스페인 분인데 그래서 아버지 집도 좀 뭐 재산 정리도 해야 되고 어쩌고 해서 콜롬비아 삶을 완전히 접고 스페인에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코스타 브라바 근처에 아버지 집이 있어서 콜롬비아는 언제 갔는데? 2018년도. 그것도 한 4년 넘게 됐지 않아요? 네, 됐죠. 만나진 않고 연락만 하면서 네. 친구를 유지하다가 네.
그러니까 인종이 진하네요. 그게 이제 스페인 사람들의 특징? 저 5년 전에 알던 친구가 집에 재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이럴 것 같은데. 미친놈 아니야? 이러지 않는 게 다행이네. 스페인 사람들 그게 있어요. 되게 온정이 넘친다 해야 되나? 그냥 그 격이 없다? 정이 넘친다기보다는 격이 없다. 좀 되게 무례한 질문이야 이런 것도 막 하고 좀 화도 막 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고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야, 우리 집에 와 이게 되게 인사말처럼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 가도 왔네 와 그냥 이런 편이에요. 근데 이때 제가 엄청 무기력하다가 이게 제가 재미없어 하고 막 좀 이렇게 막 감기 걸려서 계속 개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너 그 여기까지 왔는데 남자를 만나봐야지. 그래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틴더를 까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야 네 스페인 남자 성향 한번 보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면서 야 틴더 얘 어때? 얘 좋아? 얘 싫어? 뭐 이렇게 막 넘겨가면서 스와이프를 하면서 저는 막 그때 무기력하고 아씨 어떻게 돈 벌어 이러고 있는데 아 그래 좋아 아 싫어 막 이러고 그랬는데 어떤 남자들한테 계속 막 답장이 오더라고요. 막 와서 근데 제가 되게 스타일이 오는 놈 안 맞고 가는 놈은 붙잡고 좀, 좀 방목형 인간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더 들려드릴 텐데 스페인의 사랑과 이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뭐 그래 날 만나고 싶다니 한번 만나나 보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한 명 만났어요 그 틴더남을. 근데 그래서 그 틴더남이 되게 그 서쪽 끝 쪽에 살아서 프랑스 접경 바로 아래 해안가 마을에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그 친구가 다 찍어줬어요 그 틴더남이. 멋있는 바닷가 다 데려가지고 차로 이렇게 드라이브 해주면서 풍경 쫙 보여주고 막 올리브나무 쫙 펼쳐져 있고 뭐 이렇게 산맥과 뭐 이런 걸 걸쳐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갑자기 재밌는데? 이게 좀 여유롭네, 마음이. 이 넓은 풍경을 좀 보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와, 너 멋있다. 여기까지 와서 뭐 이렇게 살고, 또 스페인어도 그렇게 오래전에 배웠다는데 벌써 스페인어도 이렇게 잘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의 그 자존감을 살짝 이렇게 올려줘서 약간 그 마음의 긴장도 좀 풀리고 좋았어요. 그 살바도르 달리 아세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나라 화가인지 아세요? 스페인 사람이더라고요. 스페인 사람이 스페인 사람들 제가 그걸 나 몰랐는데 하니까 저를 막 이런 눈으로 쳐다봤는데 세종대왕이 한국 사람이냐 이런 질문 같은 거죠 그들한테. 이제 화가가 여기 이 카탈루니아 지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가 해안에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사진이 몇 장 없는 게 핸드폰을 중간에 도둑 맞아서 싹 다 날아가가지고 찍어놓은 게 얼마 없어서 좀 네 아쉬운데 그 살바도르 달리가 이런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어쨌든 이때가 유일하게 사건 사고가 없는 한 달이었다. 네, 지금 돌아보면 참 평안한 한 달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게 됩니다. 한 달을 마치고 그래 언제까지 여기 숨어 있을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행도 다니고 이제 부딪혀서 일자리도 구해야지 하고 바르셀로나에 진짜 너무 그 방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오는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 다 6개월, 1년씩 뭐 방 구할 사람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어비앤비로 하루하루씩 비싸게 내거나 한데 다행히 막 2달짜리 방을 제가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에 딱 도착을 해서 그날 밤부터 갑자기 이제 파티와 다양한 그 문화 행사들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언제 내가 뭐 무기력했어? 싶게 그 막 춤 수업도 그 왓츠앱 그 방구했던 앱에서 나 춤 수업 듣고 싶은데 소개 좀 해줘 하니까 다들 이제 나 춤 수업 하는데 하고 개인 메시지 오면 그 친구 수업 하는데 가서 수업 듣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애들이 특이한 게 일단 대관해서 춤 수업을 하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수업을 열 때 바깥에서 하거든요. 그냥 그 밖에서 빌딩이 이제 거울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냥 왜 아래로 안 내려가요?
저 두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데 두 손가락 이렇게 제가 지금 너무 신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요? 아니 그냥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했는데 옆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네, 그려보겠습니다. 그 뭐지? 그래서 춤 수업을 할 때 어디로 오래? 갔더니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 그냥 빌딩에 비치는 거울에 비춰서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그냥 덜렁덜렁 들고 와가지고 놓고 그냥 음악 틀어가지고, 왜냐면 한국만큼 영하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겨울이 어쨌든. 그래서 막 움직이면 땀이 나 정도로 약간 선선한 5도 10도면 좀 껴입고 이렇게 한 두세 개만 껴입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또 돈을 아껴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 이게 진짜 스트릿이지. 오늘 스트릿이 진짜 길거리에서 하던 춤인데 한국에서만 춤을 배우니까 저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한국은 일단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서.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잖아요. 춤 수업 문화가 선생님, 나는 제자. 그래서 늘 오셨습니까? 뭐 스트릿은 좀 덜 하더라도 그래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동작이 잘 안 돼요. 뭐 이러는데, 일단 스페인어에는 존댓말 반말 개념도 잘 없고, 근데 서로 선생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이름 부르거든요. 막 뭐지, 야 카를로스 나 이 동작 안 돼. 야 카를로스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질문할 때 질문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야 카를로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선생도 나 선생이야 이런 거 전혀 없이 되게 친구 대하듯이 그냥 하고, 그래서 수업 중에도 늘 그냥 웃다가 끝나면 그냥 주저앉아서 같이 맥주 마시고 놀고. 그리고 그날 처음 만나는데 야 나 끝나고 잼하러 가는데 올래? 잼이 이제 춤에서 랜덤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그 한 명씩 나와서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잼하는데 놀러 와. 처음 만난 선생님인데 나한테 오라는 거야. 갔어. 가서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신이 나버렸네 내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데 프리스타일을 제가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뭔가 오랫동안 이 춤 저 춤 배우면서 되게 이렇게 춰라 저렇게 춰라 하고 굉장히 그 몸을 제재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나는 되게 뭐 재능이 없다, 뭐 너는 재능도 없고 노력도 안 해,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고, 뭐 그러다 보니 좀 제 춤에 대해 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뭐 전문 어떤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늘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근데 그냥 잼 한 명 한 명 한 명 다 했고, 이제 나한테도 너도 한번 쳐봐 하는데,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그냥 약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쳤는데 너무 막 와우 막 환호를 하고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되게 너 스타일 있다, 뭐 되게 특이하다. 현대무용을 하다가 스트릿을 하니까 좀 춤사위가 스트릿만 한 애들이랑도 좀 다르고, 그래서 뭐지, 와 나 쟤한테 영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온 애가 막 제가 췄던 무브먼트를 뭐 이렇게 이어서 해볼게 하고 막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들은 날 평가하지 않네? 이들은 나보다 잘 추나 못 추나 이렇게 보지 않네? 그냥 나는 내 춤 있는데 너는 네 춤이 있구나, 이렇게 되게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는 게 엄청 위안이 되고 뭔가 제 지난 삶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앞으로 댄스홀 온갖 춤 수업을 막 들어 다녔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들었던 앞으로 춤 수업 하나 짧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 되게 막 환호하고 막. 아이. 표정 보이세요? 표정?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춤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저렇게 자유롭게 선생님이 되게 대충 추는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다 스트릿을 배우더라도 물론
저는 한국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는데 되게 좀 깔끔하고 완벽하고 잘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분은 그냥 뭔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네 필링대로 아무 틀려도 되니까 그냥 네 필링대로 쳐라. 이런 수업 스타일, 분위기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와, 나 춤추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거 처음인 것 같아. 내가 그냥 이렇게 춤으로 뭔가 사람과 사람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네. 아무런 판단 없이. 이런 거에 너무 큰 희열을 느꼈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막 진짜 너무 다양한 파티를 다녔는데 파티 영상들이 좀 사라져서 아쉬운데 막 거기는 그 마약이 어느 정도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마리화나 소시아,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그 가게들이 그냥 있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등록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근데 되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해요. 타투도 해주고, 뭐 이빨에 보석 붙이는 것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마리화나만 팔면 또 자기들도 장사가 좀 덜 되니까 이 안에서 얼마든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즐겨라 해서 좀 거기도 예술인들은 뭐 먹고 살기 힘든 건 다 전 세계 공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예술이 있는 사람들 와서 뭐 캔들도 팔고 뭐 이 보석 붙여주는 일도 하고 뭐 랩하는 사람들 하루 파티한다고 해서 갔는데 진짜 와 언니들이 막 진짜 가죽 뭐 진짜 뭐 정말 여기 끝만 살짝 가려질 정도의 옷이라던가 막 초록색 여기 막 피어싱 막 10개씩 한 언니들이 나와가지고 막 랩을 하는데 진짜 지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야. 막 그런 랩하고 막 그런 영상 자료는 없나요? 그게 도둑과 함께 그 망할 도둑 새끼가 근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인스타에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하고 막 서커스 하는 서커스가 이제 밧줄도 있고 막 뭐 실크도 있고 호프도 있고 하잖아요. 엄청 큰 막 공장 하나를 그렇게 개조해서 서커스 하는 대로 쓰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서 디제잉을 하고 춤출 사람은 추고 서커스 하는 애들 올라가서 이게 막 묘기도 보여주고 그럼 이게 처음 온 사람들을 그냥 이제 가르쳐주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 그때 외줄 타는 것도 막 배워보고 그렇게 뭐 이런 거 배우려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뭐든 내가 배우고 싶으면 돈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거기선 굳이 내가 뭔가 하나 체험해보고 싶고 또 뭐 하나 해보고 싶을 때 돈을 내지 않아도 파티가 너무 많아서 이 파티 가면 이것도 배우고 저 파티 가면 저것도 배우고 또 LGBT 퀴어 문화가 엄청 발달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그냥 완전 멀티컬처럴 그 자체 그냥 나 게이야 레즈비언이야 이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들의 파티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문화가. 하루는 레즈비언 친구랑 같이 레즈비언 파티에 갔는데, 이 여성들이 상의를 완전히 탈의를 하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와, 너무 멋있다. 그래, 왜 남자만 벗으라는 법 있어? 이렇게 남자, 여자 막 섞여서 그냥 춤을 추는데, 근데 어떤 여자분이 되게 아시아틱한 머리 이렇게 빡빡 미시고 아시아틱한 얼굴인데 상의를 타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벗어봐? 그래 씨 한번 벗어보자 하고 그냥 벗고 막 춤을 영상 자료는 없나요? 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 너무 고맙다 우리 문화를 받아들여줘서 하면서 내가 이번에 뮤지컬을 새로 만드는데 레즈비언 드라큘라 흡혈귀에 관한 걸 만드는데 댄서가 필요하다. 한번 해줄래? 이런 제안도 받고 아쉽게 제가 그 뒤로 이제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게 돼서 못했지만 재밌었어요. 그런 모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파티들을 즐긴 거. 좀 그게 다양한 좀 자료로 남아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 뒤로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있다가 조금 스페인어로 제가 이렇게 막 춤을 추니까 자유롭게 어느 순간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나 네 춤이 너무 좋아. 네 스타일을 배워보고 싶어 해서 춤 수업을 열어주면은 들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빨리 막 춤 수업을 여기서 열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친구들이 막 요청을 해줘서 스페인어랑 영어를 병행해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2월 달에 2달째. 그래서 그때
그때 제가 이제 저도 빌딩 앞에 가서 무이비엔. 아주 좋다. 맞죠? 와, muy bien. ¿Hablas español? 이런 식으로 콜롬비아 친구, 여긴 영국 모녀가 엄마랑 여기 뒤에 제 뒤에 딸인데 모녀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막 스페인어 막 수업도 해보고 그래서 이때 그냥 좀 수업을 키워볼까? 케이팝도 인기 많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수업 키워서 돈 좀 벌어봐 했는데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어오러 오겠다 말만 하고 안 와. 자꾸. 그러니까 내 단톡방에 들어온 사람 10명, 15명인데 오는 애들은 2, 3명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짜 강사로 먹고 살기 진짜 존나 빡세네 싶어서 근데 좀 안정적인 으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근데 그때 문득 그 호텔 엔터테이너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저녁에 댄싱 쇼를 해주는 그런 댄서를 뽑는다. 이렇게 낮에는 투숙객들이랑 놀아주고 액티비티 같은 거 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냈더니 이력서를 오디션을 보러 말라가로 와라. 그래서 말라가 한번 구글 지도를 띄워 스페인 제가 뭐 여기로 갔어요 저기로 갔어요 하는데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지도로 한번 제가 어떻게 이동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살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래방 이게 아닌데 바닷가구나. 응 좋았겠다. 바다 정말 끝내주게 사랑하지 마세요. 100번은 했나 수영? 피부 진짜 까매졌었는데 부럽다. 여기가 제가 다 표시해놨네요. 나 이제 또 유럽 놀러 와. 여기가 바르셀로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페인 전체 이 지도에서 봤을 때 완전 동쪽 끝이죠.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 있다가 이제 말라가로 오디션을 보러 와 해서 여기로 갔어요. 여기 네, 한 비행기로 3시간 가까이 되니까 거의 다른 나라 가는 것만큼 멀지. 비행기로. 비행기로. 여기가 말라가 세비야 들어보셨죠? 그라나다. 이게 다 안달루시아라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충청도 하듯이 카탈루냐 도를 떠나서 이제 안달루시아 도로 온 거죠. 그래서 이 말라가에 도착을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막 갑자기 한 명씩 1분씩 무대가 이렇게 큰데 호텔 이렇게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1분씩 앞에 나와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도 안 해줬는데 미리 준비해 오라는 거. 근데 최저임금 주고 그냥 솔직히 엄청 대단한 퀄리티의 쇼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대부분 투숙객들이랑 놀아주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직업인데 이제 밤에 좀 유흥을 위해서 그런 댄싱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발 최저임금 주면서 이렇게까지 뭘 시켜 먹어 좀 짜증이 났었는데 댄서들이 너무 잘 추는 거야 한 명 한 명. 막 발레 하는 애도 다리 여기까지 찍고 막 그랑제 때 뛰고 막 뮤지컬 하는 애가 막 끼부리고 막 휘젓고 다니고 난리가 나. 그래서 좆됐다 어떡하냐 진짜 머릿속으로 막 앞으로 아무거나 막 기억을 해내서 쳤는데 어째저째 붙었습니다.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여행을 내가 즐기다가 이제 일 제한이 오면은 가야겠다 했는데 그때 불과 한 3일 뒤에 폰이 털린 거예요. 그 호스텔 안에서. 그때 너무너무 절망했고 제 모든 저장해 놓지 않았던 사진과 영상들 저의 저 자신을 막 탓하고 왜 그걸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가진 돈이 핸드폰 사면 동나 딱 한 10만 원 남아. 그러면 오갈 데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 어떡하지
하던 도중에도 정말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 키워드로 이때 안달루시아에 한 달간 존도는 승리하는 게 존나 도전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뜻인데 끝없이 막 어떻게든 취업 자리를 찾겠다고 그 하루는 해변가를 이렇게 해안가를 산책하는데 거기가 요트 선착장이 엄청 많거든요. 그냥 모든 해안가에 요트가 있다고 보면 돼. 진짜 전 세계에 부자가 이렇게 많아? 전 세상에? 뭔 요트가 이렇게 많아? 싶을 정도로 요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어마어마하게 큰 요트가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래 너무 궁금한 거야. 저 정도 요트에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벌일까? 그리고 저 요트 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기서 일을 해볼 수가 있을까? 저들도 저 정도 요트 크기면 사람을 뽑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보디가드한테는 말 걸기가 좀 겁이 나고 웬 일하는 사람 2명 이렇게 설렁설렁 나오길래 약간 겁이 난데 그냥 막 따라가서 저기 헬로우 혹시 여기 그 요가 강사나 뭐 이런 뭐 댄서 강사나 이런 걸 뽑아? 하니까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싶으면 내일 이력서 뽑아서 앞에 그 지키고 있는 보디가드한테 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스페인은 뭐 정말 다 뭐든 뭐랄까 인맥이구나. 이때 제가 인맥이구나. 그래서 그때 참 굳이 이렇게 폰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제가 이 태블릿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고 그래도 뭐라도 콘텐츠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근데 제가 또 마르베야라고 전 유럽의 재벌들 돈 잘 버는 약간 약간 근데 좀 마약으로 돈 잘 버는 애들 총기 팔아서 돈 잘 버는 애들 뭐 이런 약간 어둠의 재벌들이 많이 별장을 이루고 사는 곳이래요. 진짜 향락의 도시 그 자체 마르베야라는 그 해안가에 다른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제가 호스텔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너 거기 가서 일 구해봐라. 거기 클럽이랑 바, 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이런데 스테이지가 늘 있고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 6개월씩 댄서들을 고용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숙식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진짜 춤을 춰서 돈을 벌고 싶으면은 그런데 가면은 대부분 섹슈얼한 춤을 춰야 되긴 하는데 너 같은 이국적이고 아시아틱한 뭔가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고객 중에는 그런 걸 취향인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뽑힐 수도 있다. 그럼 그게 또 너만의 차이점이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마르베야를 가가지고 이게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만에 가가기 머리가 너무 커서 내일 아침 일찍 문을 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방 메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내 이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남기겠다. 제가 차도 없고 시내버스 막 한 시간에 한 대 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도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 저렇게 다 이력서를 들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손에 들고. 재밌는 경험이었어. 이러고 걸어 다니고. 이런 아무런 깡깡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따만한 클럽 있고 막. 그래요. 되게 자연 보존이 잘 돼 있어. 그래서 근데 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5월 초에 시즌이 시작하는데 4월 말 가까이 갔으니까 사람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댄서 채용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번엔 좀 여기서 일을 하기 어렵겠구나 싶어서 마르베야를 포기하고 제가 진짜 돈이 너무 다 떨어져 가서 제발 나 좀 빨리 좀 불러줘라. 그 오디션 봤던 회사에. 그래서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안달루시아에 온 김에 코스타 델 솔, 그쪽이 태양의 해안가라 하거든요. 거기서 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일을 못했고, 그란 카나리아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란 카나리아를 가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완전
완전 저기 북아프리카 끝쪽에 북아프리카 끝에 있거든요. 도시가 도시 사이를 이동할 때는 네. 이동 수단은 계속 비행기 거의 전부 다. 네. 여기가 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된대. 스페인은 여기. 그러니까 스페인이 참 독한 놈이 새끼들이야. 저 배를 타고 저 조만한 섬에까지 가서 이 사람들 학살해가지고 이 여기를 점령하겠다고. 그래서 거기 스페인어 쓰고 스페인 그 령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게 위치가 이만큼이 어느 정도 이게 적도에 엄청 가깝죠. 그래서 1년 내내 여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춥고 대부분 비 오고 이런 국가가 많다 보니까 휴양을 즐기러 사시사철 올 수 있는 곳이 이 까나리아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까나리아 제도에 가서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행을 자연스럽게 그냥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렇게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열정을 따라서 계속 내가 춤으로 공연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걸로 내가 돈이 되는지 실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 제 안달루시아를 끝맺는 말은 예상치 못하게 저때도 어차피 나는 그 새로움을 추구하고 이 방황과 혼돈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떠나온 여행이었구나 라고 마음을 다잡고 그란 카나리아에 입성을 합니다. 이때 이때는 또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뽑은 세 가지 키워드는 첫 직장과 돈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되는 삶이었어요. 제가 이때 하는 일이 호텔에서 계속 투숙객들이랑 6시간은 낮에 놀아주고 2시간은 이제 밤에 와서 공연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Damas y caballeros, vamos a empezar nuestras actividades con equipo de animación 하고 하루 시작할 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춤추고 저 이제 오늘 액티비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알려요. 그리고 이제 궁술 하실 분 막 돌아다니면서 궁술합니다. 이번에 다트 합니다. 막 해가지고 같이 다트 해주고 놀아주고 또 아쿠아짐이라고 해서 이 숙소 여기 진짜 무슨 저 미국 완전 C급 호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뭐 베이컨 씨하고 써 있을 것 같은 딱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진짜 후져가지고 막 너무 당황했는데 그것도 1인 2실, 그러니까 2인이에요. 1인 2, 그 숙식 제공을 해준다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거 다 이 여자의 짐이야. 이 다리 나오네. 이거 싹 다 이 여자의 짐이야. 내 짐은 요거. 지가 완전 와 돼지우리 같이 하고 살고 너무 좁고 그러니까 침대와 침대 사이 진짜 딱 요만큼 들어갈 정도 그런 집에서 둘이 넣어놓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발 나 성공할 거야. 나 성공해서 여기서 빨리 벗어날 거야. 그랬는데 호텔에서 이제 첫 명함 드디어 바르셀로나에서도 막 스페인어 통역 알바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일일 알바들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드디어 정규직 직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제 10만 원 남짓 딱 남았을 때 통장에 잔고가 겨우 비행기표 끊고 와가지고 숙식 제공 받는 호텔 온 거죠. 가까스로. 그래서 명함을 찍었습니다. 너무 대견하다 나 자신. 어쨌든 정규직 취직했다. 취직.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애니메이션 팀 유리 안에서 바라본 저희 호텔 풍경 보이세요? 여기 뒤에 산들이 나무가 하나 없거든요? 여기 이렇게 호텔 안에 한국에는 이런 직업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호텔 엔터테이너라는 게. 근데 그 유럽 남쪽, 뭐 이탈리아 남쪽, 이 그리스 뭐 이런 데서만 존재해요. 호텔이 되게 많은 휴양지인 곳. 호캉스 하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나 이런 데는 호텔 크게 부지를 못 짓잖아요. 이렇게 바깥 실내 수영장 놓고 비싸니까 땅값이. 근데 이런 그란카나리아처럼 완전 자연밖에 없는 휴양시설은 호텔들이 다 이렇게 큼직큼직해요. 수영장 크게 지어놓고 호텔 안에서 올 인클루시브라고 해서 이제 술 무제한으로 그냥 퍼마시고 이렇게 키즈클럽,
애들 이렇게 맡겨놓고 키즈킬러에 엄마 아빠들 술 마시고 이렇게 태닝하고 하루 종일 수영하고 태닝하고 수영하고 태닝하고 우리랑 그러니까 지루하잖아요. 주변에 뭐 즐길거리가 큰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 지루하지 않고 호텔 안에서 계속 소비하고 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채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내가 맨날 뭐 좀 프리랜서로 좀 이렇게 컨텐츠로 돈 벌겠다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8시간씩 막 일하고 아니면은 이제 알바 가서 이 시간 언제 끝나나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억지로 시간 때워서 돈을 벌거나 내가 벌었던 돈이라고는 아니면 강사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요구되는 게 너무 많아. 나한테 주는 돈 쥐꼬리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너무 많은 부담과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강사 생활 하면서 벌었던 돈. 뭔가 내가 번 돈의 형태라는 게 늘 좀 그런 식이었는데 내가 주어진 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하는 일이 되게 재밌어. 자연 속에서 하는 일이고 제가 MFP라 사람 엄청 좋아하고 같은 일 반복하는 걸 죽어도 못하거든요. 지루해서. 근데 계속 투숙객은 뭐 한 달 있지 않잖아요. 3일 있다 가고 일주일 있다 가고 이러니까 새로운 사람 계속 만나고 그들은 야 뭐 이거 와인잔 좀 주세요 이런 거 안 해요. 한국이 되게 노동자와 뭐 이렇게 고객님 이러는데 그런 데는 그게 없어요. 그런 서비스 정신이라는 게 없어. 아시아에. 다 친구야. 너나 나나 다 친구야. 그래서 저를 이렇게 노동자로 대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와 너 어디서 왔니? 이름이 뭐야? 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어? 막 대단하다. 막 투숙객들이랑 막 인생 얘기하고 나는 뭐 그 식당을 해. 나는 뭐 페인트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 얘기 막 해주시고 하니까 내가 하는 직업은 이거 하나인데 이 일을 함으로써 너무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삶이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오니까 어느 순간 이제 영국인들은 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스웨덴 사람들은 이렇구나. 폴란드 사람들은 이렇구나. 각 국의 특징을 막 알게 되고. 그 다양한 인종, 잘생긴 남자들. 빨주노초 진짜 한국에만 있으면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눈색도 막 똑같은 녹색 눈도 막 녹색에 오렌지가 섞여 있고 녹색에 노란색, 녹색에 회색, 파란색도 완전 연파랑 진짜 막 사포로 갈아놓은 것 같은 파랑과 짙은 바다 같은 파랑색까지 막 이렇게 너무 막 보고 있으면 와, 씨, 너무 예쁘다. 애기들도 막 머리색 빨간에 이렇게 막 금발, 갈색 막 다양한 애들이 와서 막 놀아달라고 하니까 너무 막 진짜 인형 같은 애들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고 재밌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밤에 인형 탈 써서 진짜 30도인데 막 이거 쓰고 기절할 것 같았어. 5일은 이렇게 일하고 밤에 이틀은 진짜 호텔 바로 앞이 해변이라 이틀은 그냥 이렇게 놀고 그리고 또 아침 11시에서 5시까지 일하고 9시에서 11시에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 텀이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집까지 가기 귀찮으면 그냥 해변가에서 이렇게 깔고 앉아서 수영하고 시간 좀 보내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해변 가서 수영하다가 다시 일하러 가고. 이런 삶이 너무 신기했어.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주말에는 이렇게 여행 다니고. 여기가 사막인데 이게 진짜 영상에 안 담겨 이 감동이 엄청 크거든요 실제로. 막 이렇게 한국의 친구한테 막 영상 편지도 띄우고 이렇게 재밌게 이때 이제 밤에 댄싱 쇼 하고 이제 슬슬 저희가 댄싱 쇼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또 너무 얘기만 듣고 있으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잠깐 몸 푸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때 했던 그 We Will Rock You 퀸 음악에 맞춰서 했던 춤이 있어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번 몸 좀 풀 겸 한번 잠깐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다들 좀 네. 그럴 줄 알았다. 괜찮아? 음악 나오나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마이크 하고 있어도 되나요? 상관없을 것 같아. 오케이. 잘한다. 여기 한국어로 되겠죠? 한 곡 더 치고 싶어요? 아니.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아유, 너무 중간에 좋았다. 말만 들으면 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제가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재밌나요? 재밌었어요. 아니, 춤뿐만 아니라 이제 강연도 재밌나요? 재밌어요. 아, 좋네요. 네. 이제, 휴.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막 맨날 공연하고, 막 We Will Rock You 하고, 맘마미아 하고, 위대한 쇼맨 하고 그랬어요. 건강이 좋았겠다. 건강이 나빠지던데? 좀 지치던데, 30이 넘으니까 밤마다 이게 주 3일 쇼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연하고 막 박수갈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은 좋은데, 지치는 거예요. 이제 내 저녁이 없는 삶이 돼버리니까, 밤마다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게 레파토리가 반백되니까 점점 지루해지기도 하고, 또 그때 제가, 이때 나옵니다. 제 사랑과 이별. 이게 굉장히 불같은 사랑에 빠졌었고, 어느 이 그란카나리아 섬 사람과,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게 되게, 이게 혓바닥이 좋거든요? 되게 그 말을 달콤하게 잘해. 뭐지, 막, 내 여왕님, 막,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진짜 돈 다, 막, 왜 이렇게 돈을 써? 싶을 정도로 막, 레스토랑에 초대했다가, 꽃다발 들고 기다렸다가, 다음날은 뭐, 여기 특산품 비누라고 막 사다 주고, 이러니까, 좀, 천천히 보자. 천천히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걸 빠져가지고, 그 대접받는 걸 신이 나서, 이렇게, 저도 사랑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연애에만 몰두하느라 제 모든 주말을 다 꼬라 박았어. 내 연애에.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이 5일 내내 직장, 이틀 내내 연애!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뭔가 내 삶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중심이 너무 멀어져 버리고, 연애가 내 삶의 중심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나를 잃어버렸어. 어느 순간 내가 이 여행을 왜 왔고, 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이제, 남자애가 헤어지자 하더라고. 헤어지자면서, 너처럼, 난 네가 네 여행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너한테 들은 네 그 여행 이야기가 네 삶이 너무 멋있다고. 근데 나는 여기를 떠나서 살 마음이 없고, 난 이 섬에서 평생 여기 살았고, 평생 여기서 살 것 같고, 나가 살 마음이 없다. 그럴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아까 틴더남 얘기해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오는 사람을 안 막아요? 근데 가는 사람은 붙잡아요. 그게, 그래서 약간 되게 그 벽이 없이 사람을 너무 이렇게 그냥 열어버려. 열고 그냥 그래 사귀어보자. 그래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인데 이별한다고 하면은 이별을 잘 못해. 그래서 지금은 좀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그때 바르셀로나에서 썼던 일기를 돌아봤을 때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다. 그게 바르셀로나에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면 언젠가 이들과 또 이별해야 되니까
이별하는 게 두려워서 집에 있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제가 이별을 엄청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별을 진짜 하기 싫어하고.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지가 헤어지자 해버리니까 뭔가 존나 괘씸하기도 하고, 씨발, 내가 여행을 안 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지가 헤어지지?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별을 하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하구나.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구나. 근데 애써서 이 관계를 붙잡고 있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란카나리아라는 섬이 이제 지겨워지기도 했고, 이 친구랑 헤어지니까 이 조만한 섬에서 어딜 가든 얘랑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얘와의 기억과 추억이야. 그래서 나 그 꼴도 보기 싫어. 여기서 빨리 떠나고 싶어 해서 마요르카로 테스트타임. 네, 테스트타임 여러분 좋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요르카에 직장을 새로 알아봐서 이제 9월 초에 다시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게 돼요. 그때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의 상처에서도 가장 좋은 건 그와 함께한 모든 공간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환경에 갈 때 가장 그 상처가 빨리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요르카에 혼자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친구와 헤어지길 너무 다행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더 늦지 않게 정말 빨리 이 관계가 끝나서 천만 다행이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다시 완전 그 남자에게 가 있던 나의 삶의 중심이 다시 나로 돌아오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얼마나 재밌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싶은지, 나 자신에게 내가 진심인지, 내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잘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알게 되니까, 이제 이런 나를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이별이 두렵다는 이유로 날 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근데 제 지난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에 있어서 제 과거의 인생, 돈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런 것, 그리고 제 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돌아봐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연애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그 패턴도 돌아봐지더라고요.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남자를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서 끝이다. 나는 이제 이별할 수 있다. 라고 매번 이렇게 여행지마다 좀 친해진 친구들과 이별할 때마다 혼자 엄청 울고 되게 마음을 괴로워해요, 저는. 근데 이때 이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이별이 두려워서 그걸 집착하거나 그 공간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투숙객들이랑도 한 2주 있으면 완전 가족이 되거든요. 매일 2주를 만나면. 막 영국에 오면 넌 이제 네 집이 있어. 막 우리 집에 와서 자. 그래요, 막. 그래서 지금 나 가면 스위스, 영국, 폴란드에 가서 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랑 헤어질 때도 막 울고 너무 슬펐어, 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편안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잘 이별해야겠다. 만나, 이들과. 그게 저에게는 엄청 컸어요.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마요르카에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섬이. 진짜. 마요르카 가보신 분. 마요르카 잠깐 지도가 어딨냐면, 마요르카는 완전 지중해에 있거든요. 여기가 완전 북아프리카 옆쪽이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여기 있고 마요르카가 여기 있어. 완전 지중해 정가운데 있잖아요. 그 지중해 그 크리스탈한 바다색과 진짜 막 약간 제가 마요르카에 있을 때 막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막 내 앞에 펼쳐져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진짜 사진에는 안 담겨. 사진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근데 날씨가 완벽해. 그냥 따뜻해. 공기도 맑고 따뜻하고 막 너무 그랑카나리아처럼 막 피부로가 타 들어갈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그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그리고 자연 보호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랑카나리아는 완전 향락의 공간으로 돼버려서 자연을 잘 보호하지 않아. 그 지자체 차원에서. 근데 마요르카는 굉장히 이 호텔에서 같은 친구들. 마요르카는 너무너무 자연 보호를 철저히 하게 하고 제가 일했던 호텔. 여기서 혼자 일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여기 진짜 바로 앞이 바다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에 바다 가서 또 수영하고 돌아와서 일하고. 주말에 혼자 스노클링 장비, 이게 딱 이 가방에 스노클링 장비, 이게 도시락. 이거 딱 넣고 버스 타고 가는 거야. 주말마다. 그러면, 나 이번엔 여기 가봐야지. 하면 버스 타고 여기 가서 스노클링 하고 놀다가, 이렇게 또 걸어 다니면서 다양한 모든 해안가가 다 다르게 생겼어. 다 다른데 다 멋있어. 그 다름에 다 이색적으로 너무 멋있어. 이게 제가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다시 그 이별의 상처를 잊고 혼자 걸으면서 뭔가 이런 그 트레킹 코스에 밧줄 하나로 매달려서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는 길도 있고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고 이 밑엔 낭떠러지였거든요. 여기 이 나무가 낭떠러지를 건너가라고 이 나무를 눕혀놓은 거예요. 진짜 100% 생자연. 아무런 뭐 콘크리트가 없는 이런 걸 막 건넌 밑으로 막 낭떠러지를 바라보면서 그 나뭇가지를 밟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인생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이지. 이렇게 뭔가 총천연한 거. 그거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서 이제 뭐 돈도 쪼달리지 않지. 월급도 들어오지. 춤도 추지. 여행도 하지. 이러니까 내 삶이 너무 풍요로운 거야. 그냥 이게 되게 나다운 삶이구나. 나 이 삶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되게 이때가 여행에서 가장 제 질문이나 품어왔던 질문이나 마음속에 어려움 같은 것들이 좀 다 녹아내리고 가장 무르익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길에서 만난 어떤 독일 아줌마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저도 찍어드리고 거기는 되게 이 기차 타고 해안가 마을부터 마요르카 시내까지 다 쭉 연결돼 있거든요. 이 기차가. 기차 타고 쭉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이런 것들도 다 살아있고 뭔가 모든 게 아름답고 행복했어. 한순간순간이. 여기 쇼팽이 잠깐 여름에 놀러와서 막 작곡을 했다는 그런 마을도 가보고 이 마을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 건축물이. 한국처럼 막 시멘트 빌딩 이런 뭐 스레트 집 농촌 가면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런 돌벽으로 집을 짓게 아예 법적으로 규제를 해놔서 이 모든 풍경과 자연이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공간에 대한 것도 되게 입체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됐고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떤 도시에 가서 살 것인가. 왜냐면 내가 서울에 살 때 그냥 너무 애써서 어떻게든 행복을 좀이라도 느끼려고 애를 썼어야 했는데 스페인에 여기 와 있으니까 내 일상이 그냥 기본값이 늘 행복인 거야. 늘 평화롭고 늘 새로운 영감이 올라오고 마음에 되게 자신감이 차오르고
근데 아주 가끔 불쾌한 에피소드들이 생기지. 되게 무례하게 막 말을 걸고 남자들 막 찝쩍거리고 가끔 뭐 약간 인종차별 발언 같은 거 듣고 하면 순간은 기분이 나쁘지만 내 기분값이 늘 행복이라면 한국에 있을 때 내 기분값은 늘 우울인데 우울과 애씀, 노력인데 거기서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 행복한 에피소드들이 하나 정도 생기는 느낌? 그래서 이때 마요르카에 있을 때 결심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 난 여기서 계속 일을 찾아서 살겠다. 영주권을 받아야겠다. 어떻게든 비자를 해결을 해야겠다 해서 미친 듯이 막 비자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페인이 되게 불법 이민자, 난민들을 위한 비자나 이런 것들은 좀 되어 있는데 네, 이때 제가 마요르카에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런 글을 썼었고요. 그래서 다시 막 비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바르셀로나에 다시 가서 막 변호사도 만나고 막 친구들이 거기 있는 애들이 빈말인데 그 순간 되게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너랑 결혼해줄게 막 이런 말 잘하거든요. 그럼 결혼만 하면은 비자가 가장 빨리 해결돼서 돈 주고 결혼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불러 내가 돈 줄게 결혼만 해줘라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그게 솔직히 진짜 나랑 믿고 그 결혼 서류가 1년 이상 유지가 돼야 제가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얘가 뭐 어떻게 해버리면은 내가 안 되니까 정말 신뢰하고 믿고 할 수 있는 친구도 제가 여행을 너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딱 그 한 친구를 못 찾았고 그래서 결혼은 안 되겠고 취업 비자는 너무 까다롭고 아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비자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너무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파리에서 디즈니랜드 오디션이 있다는 거를 호텔에서 일하면서 계속 네가 댄서로 일하고 싶어? 그럼 디즈니랜드를 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즈니랜드는 댄서를 상시 채용한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막 1000명 이상의 댄서들이 있고 그리고 비자도 내준다고 하고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좀 글렀다. 좀 약간 질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좀 시끄럽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좀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게 놀기는 좋은데 이들과 뭔가 깊이 있는 관계가 어렵구나라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 스페인 1년 충분했지 뭐. 프랑스, 독일 뭐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그때 제가 진짜 비자 끝나기 한 달 전? 한 3주 전에 파리에 이제 짐 싸들고 갑니다. 그래서 파리에 근데 가려니까 또 좀 두렵더라고요. 스페인어는 이제 1년 가까이 하니까 유창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어는 이제 한마디도 못하는데 오디션 할 때 누가 날 챙겨주긴 할까? 나 막 털리는 거 아니야? 막 뭔가 걱정이 다 됐는데 근데 참 프랑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프랑스만의 완전 새로운 매력이 있어. 뭔가 쓸데없이 럭셔리한 정말 쓸데없이 럭셔리해. 그들은 쓸데없이 엘레강트하고 불어도 굉장히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필요 없이 비꼬아진 문법들이 너무 많고 발음도 그렇잖아요. Merci pour ton référence. 뭐 그때 그런 이때 자유롭게 이때 또 다시 감기 걸려가지고 이동하니까 또 감기 걸려서 밤마다 기침하고 또 갈비뼈 부러지게 기침하고 기운 하나도 없고 마요르카까지는 날이 이렇게 해서 온화하고 좋다가 갑자기 파리 가니까 확 겨울이 된 거예요. 그 기후가 파리는 1년에 비 엄청 많이 오고 우중충한 날이 대부분이고 일조량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에펠탑이 진짜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에펠탑 가보신 분. 자, 아니 이제 가봅시다. 제가 유럽에 가잖아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 빈말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라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이 강의 연 게 세상 넓어요. 진짜 보세요, 여기. 이게 세계 전도인데 이게 대한민국이야. 우린 여기서 살아. 이거 아니고 요거 절반. 이 쪼만한데.
게다가 우린 북한과도 단절됐잖아요. 우리 섬나라야. 우리는 사면으로는 바다에 막혀있지, 육지로는 북한에 막혀있지. 그래서 진짜 이 조만한 땅덩이에 이 많은 인구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정말 똑똑해지지 않고선 아무것도 없는. 스페인 애들은 멍청해도 세계 15위거든요? 근데 난 어떻게 세계 15위인 애들이 이렇게 멍청하고 지식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정말 무례해? 막 이랬는데, 왜냐면 걔네들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거든. 걔네들은 그래도 관광객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바텐더 뭐 이런 웨이트리스 이런 일해도 먹고 살아. 뭐 하몽 공장 이런 데서 일해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기본이 농업과 낙농업과 이제 관광으로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뭐 그 자원 없이 인적 자원 하나로 어떻게든 이 좁고 춥고 척박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똑똑해져야 했던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날도 따뜻해, 맥주 마시고 친구랑 놀고 행복해, 이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끔은 짜증날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식하지만 그래서 여롭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순간순간을 그냥 즐기고. 그래서 약간 너무 현타가 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살아도 사는데 한국인들이 갑자기 제가 밖으로 좀 옆으로 샜네요. 곁다리로. 다시 빠리 얘기 끝낼게요. 네, 좀 안타까워서 마음이 그냥. 그러니까 언제든 놀러 와라. 내가 유럽에 있을 때 그 말 하고 싶은 거고. 파리에 도착해서 오디션을 드디어 봤는데요. 이따 에펠타워고.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줄 서가지고 327번 대기표 받고 이제 했는데 너무 떨렸는데 그 오디션이 어떤 거였냐면 되게 그 연기랑 안무를 어떻게 잘 따라하는지 그리고 외모 이렇게 1차, 2차, 3차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연기에서 그 그러니까 이때가 퍼레이드 퍼포머를 뽑는 거거든요. 댄서를 뽑는 게 아니라 퍼레이드 퍼포머 겸 캐릭터를 뽑는데 그 춤만 춘 애들은 연기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1차 오디션에서 많이 떨어졌어. 근데 연기를 또 잘해서 붙은 애들은 2차에서 안무를 못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다 떨어졌어. 근데 또 1차, 2차도 잘했는데 외모가 또 이 디즈니에서 원하는 그 외모 캐릭터 디즈니와 어울리는 디즈니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외적 이미지가. 그게 안 맞으면 또 거기서 떨구는 거예요. 신체 사이즈 재기 전에. 근데 제가 뭔가 지난 삶이 이 오디션 하나에 좀 고스란히 들어간 순간이었어요. 저는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하나의 장르를 못 추고 춤도 중간에 연기가 배우고 싶다 해서 연기 워크숍도 막 들어보고 되게 다양한 장르의 춤을 추고 다양한 걸 배워왔죠, 삶이. 근데 연기를 하라고 했을 때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 연기 하고 4가지의 다른 상황을 1분씩 연기해봐라 라고 했는데 음악을 막 틀어주고 저는 그때 당황이 안 되고 내가 충분히 이걸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 미친 듯이 연기를 했고 그래서 또 붙었고 그래서 와 1차 붙었다. 근데 2차에서 안무를 하는데 안무에서 발레랑 스트릿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2분 정도 되는 안무인데 첫 1분은 스트릿을 하고 갑자기 뒤에 2분은 현대무용과 유연성이 막 필요한 그런 턴 돌고 막 다리 제때 뛰고 막 이런 걸 하니까 또 그 프랑스 애들마저 유럽 애들마저 자기 장르 추는 건 잘해. 근데 발레 하는 애들이 스트릿은 완전 말아먹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것들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느 하나의 특출난 댄서는 아니지만 그 모든 걸 중간 정도는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하는 그걸 다 따라 하면서 제 끼를 발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랑카나리에서 내가 원하는 일로 돈은 벌 수 있구나를 확인했으면 그럼 여기서 레벨업을 해보자. 더 내가 원하는 더 다양한 춤, 더 이런 반복된 레퍼토리 말고 더 퀄리티 있는 춤을 추는 것에 내가 합격할 수 있나?
그런 직업을 구할 수 있나를 또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 했더니 그게 가능하구나 라고 이렇게 저 자신에게 증명을 한 거잖아요. 또 이제 그랑카나리아 마요르카 좋아, 예쁜데 너무 시골이라 문화가 없어요. 뭔가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어. 바르셀로나 정도에. 근데 파리는 전 세계 예술의 도시인데 외국인한테 비자도 준다고 하고, 디즈니랜드가 내가 거기 합격도 했네 하니까 이제 내가 여기 살면은 이 모든 문화를, 예술 공연과 수업과 이런 걸 누리면서 월급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때 제가 그 정말 시작할 때, 맨 처음 뭐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막연해서 그냥 진짜 어디 웨이터로 취직이나 될까? 내가 뭐 알바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무섭고 두렵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춤을 추면서 난 도대체 무슨 댄서지? 나의 정체성은 뭐지? 난 되게 뭣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간인 것 같아 라고 한국에서 늘 저를 질타하던 게, 이런 오디션을 보면서 나이도 안 봐. 그냥 그 사람이 실력만, 이 순간의 실력만 봐. 얼마나 이걸 잘 표현하는지. 거기서 제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써먹을 수 있는 직업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되게 인정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디션의 마지막에 외모, 신체 사이즈까지 합격을 했을 때 너무 행복해서 진짜 약간 역사적 제 한 순간? 제 삶에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감기도 너무 심하게 걸렸겠다. 이제 비자도 해결됐겠다. 가자, 한국. 가서 비자 받자. 다시 유럽 돌아올 명분이 생겼으니까. 명분 없이 한국에 가면 한국 그 특유의 분위기? 뭔가 오면 또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내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또 무슨 유럽은 유럽이야. 이렇게 될까봐 돌아갈 명분을 반드시 붙잡고 오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또 내가 주저앉을까봐 너무 두려웠거든. 저기 취업 성공을 해서 이제 취업 비자가 나와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션에 합격했는데 취업 비자는 그들이 연락을 나중에 하겠다라고 해서 왜냐면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으니까, 외국인 영주권이 없으니까 무조건 한국 대사관, 한국 프랑스 대사관에서 신청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저거 덕분에 이제 갈 수 음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약간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강의를 조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때 제가 깨달은 게 저는 평생 최고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춘다고 10년째 추는데 나는 뭐 하는 인간이지? 라고 끝없이 질문했거든요. 근데 나는 학원을 열고 싶지도 않아. 학원을 열어서 원장이 되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난 너무 답답해,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어느 한 장르의 댄서로 그 장르에 막 배틀에 우승하고 그 장르로 이렇게 쫙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그들이 또 부럽지도 않아. 그걸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살고 싶지 않아. 또 막 자격증거 협회 발급해서 막 그렇게 자격증 뭐 몇백만 원씩 판매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렇게 비즈니스화를 잘하는 댄서들도 대단해. 근데 난 그걸 진짜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또 심지어는 틱톡 100만 인플루언서도 부럽지가 않아. 그런 댄서. 나한테 그거 추라고 하면 저 사람이 잘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해도 있잖아. 콘텐츠가 하루 몇천 개씩 쏟아지잖아. 그런 춤 콘텐츠가. 근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돼, 그거를? 내가 하고 싶지가 않은데, 진짜, 마음에서. 그리고 내 성격상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시작해봤자 얼마 안 돼서 또 탈나서 그만둘 거 뻔히 알거든. 그럼 난 뭘 하고 싶고 뭐가 돼야 되는 사람인 거지? 했을 때 마지막에 그 디즈니 합격을 하면서 깨달은 게, 나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고 싶구나. 그게 뭐였냐면, 일단 워킹홀리데이로 스페인을 가도 대부분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한 도시에서 1년 살다 와요. 근데 나는 진짜 워킹홀리데이를 했잖아. 난 한국인 최초로 그 엔터테이너 업체에 처음으로 취직을 한 사람이었고, 그런 직업도 처음으로 가진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런 곳을 여행한 최초의 워홀러였을 거고, 또 제가
그 오디션장에서 물어봤어요. 저와 같은 한국인을 채용하신 적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채용하는데 한국인은 처음인 것 같지 않아? 뭐 이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게 저를 되게 설레게 하고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한 분야를 잘 깊고 높게 파고들어서 성공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가 됐든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면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세 가지 독립 거기서 날 책임질 수만 있다면 난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구나. 그래서 그 방면에서 내가 그것을 개척했다면 거기서 전 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이게 나다운 거구나. 이게 내가 처음 떠났을 때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좀 찾고 싶다 했는데 거기서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제 여행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책임감 있는 자유. 내가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남미도 5년 전에 여행은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자유를 느끼진 못했어요. 매 순간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근데 이번에는 모든 순간이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편안해. 내가 어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정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던 나. 그래서 정말 이 순간 너무 내가 정말 할 일을 다 했다. 부모님에게.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부터도 벗어났고,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서 남미에서 되게 위험한 순간도 너무 많았는데 이젠 내가 그런 걸 구분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이런 독립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자유로움이 오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 거기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매 순간 너무 순수하고 적나라하게 난 이런 걸 별로 안 맞네 이게 나랑 이런 거 나랑 잘 맞네 이럴 때 나 되게 죽어있다고 느껴지네 이럴 때 나 되게 살아있다고 느껴지네 하는 게 뭔가 판단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쓰지 않아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게 되는 것들에 더 집중해서 시간을 쓰게 되니까 한국에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성공하려 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 애는 안 썼는데 일이 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24년엔 스페인에서 경험했으니 25년엔 지속 가능하게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요새 이 문구가 떠날 준비를 다시 하면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들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나는 돌아가야만 한다. 내 시의 유일한 자양분은 그리움. 그리워하려면 멀리 있어야 하므로. 네,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게? 매우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 요새 프랑스어 공부 중이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네. 디즈니 오디션 카드 327번 들고 있어요. 327명 중 450명 중에 327번이었어요. 그쵸, 마지막에 한 30명 정도 남았었으니까. 네? 아니에요. 저 절대 난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간이 난년을 만든다?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공간이 도저히 나를 인정해줄 만한 환경이 아니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이 내가 되게 편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에 가면 거기서 훨씬 빨리 난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유럽에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공간이다. 이 도시, 이런 곳, 이런 사람들, 이런 문화, 이 분위기에 있으니까 내가 애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다 너무 어리잖아요. 우리 청년들인데
한국에만 너무 사는 것 같고 또 너무 열심히 한국에 살 정도로 똑똑하고 잘 살면 외국 어디 가서도 성공한다 하거든요, 진짜. 외국 가서 뭐 망해서 돌아온 경우 거의 못 봤다고 막 그 전 세계 여행한 유튜버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다. 한국 사람들 너무 똑똑한데 외국 나오면 이렇게 잘 사는데 한국에 사느라 이렇게 아등바등 산다. 그런 말들 너무 공감됐어요. 진짜 뼈저리게. 그래서 좀 저는 알거든요. 친구 한 명 한 명 얼마나 자기 능력 있고 매력 있는 친구들인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다양한 환경에 담궈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꼭 떠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말 다 해버렸나?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 양보하고 있어요. 저는 이 윤수덕 씨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 인생에 나타나줘서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예술적으로나 사람적으로나 친구적으로나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나 뭐 드라마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지금 순간을 몰입해서 들었다. 감사합니다. 어머. 아마 나를 또 떠나게 만들 이제. 그럼 엄청 좀 섭섭하겠어요. 맞아요. 많이 섭섭하고 사실 한국 돌아온 뒤로 2번을 만났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었고 들려주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야? 근데 네 얘기 듣느라 내가 너무 많이 찾아온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고 떠나는 데까지 응원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 바르셀로나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 파리 새끼들이 프랑스 놈들이 말을 또 얘네들도 또 되게 고용을 할 것처럼 오디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6개월의 유효 기간을 주고 너는 오디션 합격자 명단에 있다. 그리고 그 6개월 안에 우리가 네 캐릭터가 필요해지면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날. 당연히 이제 비자 받는구나 하고 한국 돌아왔는데 좀 애매해진 거죠. 전화가 언제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어쨌건 안 와도 갈 거예요. 안 오면 솔직히 비자를 못 받잖아요. 전화가 와야 이제 계약서를 주고 이제 비자 절차가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그래서 처음엔 되게 짜증도 나고 막 조급해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던 감정이 이렇게 다시 내려가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냥 한번 증명했고 또 다른 오디션 보면 되니까 다른 댄서 오디션 되게 다양하고 크루즈나 이런 데서 댄서들을 뽑는다 하거든요. 비자도 준다 하고 그래서 좀 요새 영어 이력서 다시 써서 다양한 좀 직업을 찾아보고 있어요. 또 플랜 B, C, D 다 준비해야죠. 유럽에 살 수 있게. 이미 지금 출국 그 일정을 다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폴란드의 댄서 잡은 아닌데 그냥 다른 직업이 있어서 월급도 괜찮고 해서 일단 유럽은 어디가 다 가깝거든요. 많이 붙어 있고 또 유럽 연합이다 보니까 버스로 이동도 되고 여권 검사도 안 해요. 다른 데 가봤자. 무조건 나간다. 네, 거기 그 직업이 일단 비자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 폴란드 일을. 그 보험으로. 네, 보험으로.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만약 6개월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디즈니는 오디션을 늘 새롭게 하니까 또 가서 거기 오디션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일 가서 또 오디션 볼 수도 있고. 취업 비자 받으면 계속 거기서 일하면서 살 수 있어요. 취업 비자라는 게 그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외에 다른 데는 취업이 안 돼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거기 일하면 할 수가 있어요. 잘릴 수도 있겠죠, 중간에. 근데 잘리지만 않으면 그들이 원하면 그럼 보험도 다 돼요. 건강보험. 그죠. 취업 비자는 무조건 자국민과 똑같은 보호. 네, 건강보험, 사회보험, 의료보험 다. 그래서 5년 살면 대부분 EU법으로 프랑스건 스페인이건 취업 비자 유형으로 가면 5년 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영주권 받으면 5년 동안 일하면 영주권. 네, 그 영주권이 나오면 이제 그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전 EU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국가에서. 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네. 영주권만 나오면 왜냐면 네.
EU 장기 체류 허가증을 신청해서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엄청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왜냐면 진짜 유럽은 스페인 사람들이 제 친구가 나 다음 해에는 노르웨이가 왜냐면 다 유럽 연합이니까 내가 취업만 되면은 진짜 짐 싸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어떠한 서류 절차가 필요 없어. 노르웨이 가서 한 6개월 돈 벌다 오고 또 프랑스 가서 좀 벌다 오고. 제가 일할 때도 그 엔터테인먼트 일할 때 팀에 국적이 체코에 포르투갈에 독일에 저 이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게 그게 너무 부러웠어. 우리는 태어나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잖아요. 아, 나 이번에는 대만 가서 일해볼까? 뭐 이런 아시아 연합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이 한국이 당연한데 그 나라는 그냥 이 30몇 개국을 여행하고 놀고 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국가가 진짜 문화가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자연 경관도 다 다르고 건축 양식도 다 달라서 그 모든 공간에서 내가 되게 배우고 그 공간에만 있을 때만이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 사람만이 또 줄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 그게 부러웠어. 그들은 나는 금수저보다 그게 더 부러워. 이유수저. 거기 그냥 그 국적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다 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 결혼을 하면은 그 배우자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돈 주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신랑이든 신부든 못 찾아서 언제든 제가 폴란드 가서 계속 찾을 거예요. 5년 답답하잖아요. 빨리 결혼해야지. 진짜 결혼하겠는데? 솔직히 뭐 결혼식 중 결혼식 하나요? 중 결혼식. 줌으로 참석하시게요? 네. 돈도 많으신데 뭘 줌으로 오세요? 웃기시네. 비즈니스석 타고 오세요. 호텔은 마련해 드릴게. 여러분 저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여기 5분은 꼭 저 결혼하면 유럽에 놀러 오세요. 초대권 주세요. 초청장 주세요. 초청장은 드려요. 네. 왕복 비행기만 끊고 오세요. 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도 없으시면 저희가 원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느낀 점을 들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강의하셨던 분이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 강의 듣고 느끼셨던 점들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추배한테 되게 좋은 에너지가 갈 것 같아요. 먼저 하고 싶으신 표정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포스 잘할 저 줄 다 알았어. 시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진행자 오늘 진행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MC가 되신 네. 저는 일단 되게 좋았어요. 이제 사실 요즘 되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좀 방황기 같은 시점인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오랜만에 스타를 가는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뭔가 전에 저도 이제 캐나다로 워홀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뭔가 그때 느꼈던 거가 사실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 좀 살다 보면 좀 잊혀지거든요. 다시 굳어지고 거기 이제 젖어버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던 몇 살 때 캐나다 워홀 가셨어요? 2018년도 여름에 7월에 갔어요. 5년. 네. 아 지금 더 돼서 1년. 그래서 7년 됐구나. 7년 됐죠. 미쳤네. 시간이 빠르네. 네. 그래서 가서 저도 1년 있다 왔는데 그때 좀 생각이 많이 나서 캐나다에. 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심심하진 않았어요, 캐나다? 심심할 틈이 없어요. 네, 저도 이제 적은 돈을 가지고 이제 갔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심할 틈이 사실 없고 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가지고 이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저랑 다른 그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이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긴 했는데
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요번에 스페인 간 것도 막 크게 도전이라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그냥 그 출매가 출매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되게 별거 아닌 혹은 너무나도 당연한 본인의 삶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꽤나 이제 용기를 내야 되는 도전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짧게나마 20대를 보내면서 되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 같은 게 되게 강하게 있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걸 확인을 한 사람인데도 내가 그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 이 기준이 어떤 시험편을 일률적으로 줄 세워서 1등 해야 되는 그런 게임도 있지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별로 이렇게 유리하지가 않더라고요. 1등이 돼도. 그러면서 저도 좀 작년부터 마찬가지로 엄청 좀 방황의 시기를 겪었는데 그러면서 좀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관점을 유연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건강이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철학도 좋고 너무 좋지 문학도 좋고 다 너무 좋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살다가 이거 일찍 죽겠다 싶어서 건강 챙기려고 이런저런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의학이나 신경과학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쪽에서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편향되게 살았구나 과도하게. 그래서 반대쪽의 것들도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균형이 중요한 건데 균형을 너무 많이 망가뜨린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됐어요. 나랑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좀 존중하고 예전에는 되게 무시를 많이 했 추매를 무시했다는 건 아니고 나랑 다르면 되게 무시하고 내가 정답이고 내가 더 많은 성취를 했는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그게 제가 말한 것처럼 또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경우가 사실 훨씬 많은데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요번에도 제가 사실 이제 출매한테 연락을 원래 자주 하는 사람, 좀 원래 근데 사람이랑 연락을 자주 안 하는데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닌데 이제 오랜만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봤어. 뭔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랄까. 그래서 돌린 김에 한 건데 얘기를 또 왔더라고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나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김에 이제 왔었는데 오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계획해놓은 그 일주일이 있는데 원래 오늘 피아노 레슨 있는 날인데 그걸 취소하고 왔거든요. 오늘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들어볼까 해서 와서 들어봤고 너무 이제 제가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랑 다른 어떤 방식의 결정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왜냐면은 저는 저렇게 살려고 하면은 너무 걱정되고 고민되고 막 두렵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물어보는 것들도 막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대비하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용감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도 있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감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되게 그 말도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되게 막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는데 그런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면 되게 경쟁력이 있는데 한국에만 너무 이렇게 시야가 좁게 갇혀 살아가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했던 것도 많이 공감이 되고 그렇다고 제가 외국에 나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굉장히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옛날에는 무조건 서울 좋은 막 특급지에서 막 어디 막 들어가서 막 그런 것만 막 우르스 막 람보르기니 타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별로 건강에 안 좋아. 물론 뭐 100배 1000배 하면은 맞출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또 너무 힘드니까 자전거로는
또 삶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저렇게 여행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햇빛 쬐고 춤추고 막 이러면서 크게 너무 사치스럽지 않게 사실 제가 사치를 엄청 좋아해서 엄청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살아가는 게. 근데 이제 옛날에 말이 많아지네. 아니, 너무 좋아. 그 성경에 막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는 막 그런 구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이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으면 훨씬 뭐라 해야 될까 연비가 좋은 것 같아요. 효율이 좋고 굳이 나처럼 막 무지막지하게 막 그렇게 사치해보고 굳이 필요 없는 건 이런 건 너무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크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좀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굳이 그런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미를 이제 다른 곳에 두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좋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덤스업을 주고 싶고 인정과 격려와 존중 우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로서 알지. 그런 딱 그 리스펙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나도 오늘 진기가 와줘서 너무 좋았어. 내 친구 중에 몇 안 되는 엄청 약간 플렉스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또 그걸 정말 해내는 친구니까 스스로 뭔가 많은 이들이 좀 그러다 번아웃이 와서 못하잖아요. 근데 진기는 진짜 그걸 해낸 친구라 제 주변에 참 몇 없는 너무 진기 만나면 슈퍼카 타고 막 저 태워주고 막 진짜 막 한강다리 달려주고 너무 재밌거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풀지 못했던 제 안에 끼를 그 슈퍼카 tas을 때 막 광기가 막 그런 진기를 볼 그래서 그냥 늘 뭔가 멀게든 가까이든 늘 이 친구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어떻게 또 성장하고 어떻게 그냥 살아가고 함께 늙어갈지 궁금하고 또 응원해주고 싶은 친구라는 거. 나도 너한테 많이 배워 되게. 극단에서 한번 서로를 좀 지지해주고 도와줘 봅시다. 좋아요. 언제든 제가 필요하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나는 연락하는데 뭐 여행 얘기를 하는데 넌 젊잖아 부럽다 이러는 거야. 뭐가 부러운데? 그랬더니 내가 너였으면 워홀을 더 다녔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 그게 뭐 무슨 뜻이지? 내가 내가 부러운 게 워홀을 더 갈 수 있는 게 부러운데. 저하고도 만나자마자 뭐고 다 같이. 아니 제가 이게 워홀 가기 전에는 한 살에도 어릴 때 춤출 걸 맨날 이랬거든. 춤을 좀 일찍 출 걸 했는데 워홀 갔다 와서는 그 생각 나지도 않아. 아 워홀을 좀 더 많이 갈 걸.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워홀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그 재정을 조금은 증명해야 되지만 재정을 증명하거나 뭐 뭔가 이런 그 뭔가 그 취업을 해야 되거나 그 모든 조건을 안 보고 넌 그냥 젊기 때문에 이 자격을 줄게 하고 외국에서 그 받기 어려운 비자, 그러니까 내가 비자가 얼마나 받기 어려운지를 진짜 피눈물 나게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워홀 비자가 얼마나 좋은 비자인지 이제 알겠는 거야. 외국에서 너 그냥 여기서 똑같이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오직 네가 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모든 자격이 네가 말하는 그 보험 모든 거 다 되고 난 취업비자 받으면 오직 그 회사에서밖에 일 못하는데 거기서 잘리면 취업비자 종결이야. 근데 내가 어디서 잘리건 내가 싫어서 그만두건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진짜 결혼을 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거예요. 결혼해도 몇 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워홀비자는 지금 당장 그 권한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워홀비자는 진짜 엄청난 비자예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5세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네. 저는 요즘에 그 김수현 작가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 여자 작가. 네. 작품 드라마 엄청. 그 좀 나이 많으신 할머니 거의 다 되신. 드라마계 거의.
엄마가 뿔났다 쓰신 분. 김수현 작가. 속사포 대사로 유명한. 맞아. 갑자기 그 문구가 생각났어? 그 작가가 엄청 그런 작가 지망생들한테 되게 워너비. 그 사람 글을 막 따라하는데 따라서 써보고 막 대사로 어떻게 이렇게 보려고 막 교보제처럼 막 드라마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 전시였나? 뭐 어디 이렇게 전시관 같은 데 가니까 드라마를 쓴다는 건 마음의 행로를 따라가는 일이다. 그 찰진 그 대사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준 캐릭터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행로를 따라가서 그 대사들을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가 지망생이 자기는 계속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만 그 사람이 잘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대사를 쓴 거지 하면서 분석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도 자기 안에서의 이야기만 가지고 행로를 만들려고 노력을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뭐랄까 품에라는 영화가 있다면 인트로를 들은 것 같은 느낌. 이게 지금 막 뭐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 이제 인트로 끝난 거야. 아, 이 다음에 또 어떻게 펼쳐질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시간이었고, 근데 그렇게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조그만 확신이 드는 이유는 명백하게도 이제 마음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어떤 다른 길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거를 원하나? 한번 해볼까? 이런 결정들이 1년 전에 딱 롤 가기 전에 봤을 때 엄청 두려워하고 되게 막 뭔가 그런 게 혼란스러워. 불안해하고 두려워 확신이 가서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갔던 기억나는데 가가지고 이제 길을 찾아가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가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 가끔 들어오면 들어와서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럼. 너무 좋은 시간. 고마워. 그 홍영이 얘기해준 것처럼 내가 그 길을 안 가본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 딴에는 그 뭐 진기가 말하는 어떤 그런 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돈의 길을 내 딴에는 노력해서 쫓아봤거든. 부동산도 2년이나 했고 막 한 달에 100통씩 전화해서 막 매매가 찾고 뭐 막 연기하고 열심히 부클 활동, 그 부클이라고 이제 부동산 클럽 커뮤니티가 있는데 막 같이 공동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춤을 못 추다시피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내가 진짜 구질구질해서 돈은 못 살겠다 이렇게. 나 춤이 아니라 돈을 일단 잘 벌어야 내가 여유롭게 춤을 추겠구나 막. 그래서 그 길을 막 쫓아가 봤었는데 그냥 계속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기력해져. 그냥 더 이상 그 길을 못 가겠어 도저히. 자꾸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는 거야. 워홀을 가버린다던가. 근데 그게 거기서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 후에는 안 해. 그 시간에 씨발 딱 워홀을 더 갈 걸. 내가 왜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번에 그 막 요트 사람 나와서 저기 excuse me 나 그런 거 나도 일할 수 있어? 이런 거 예전 같았으면 못했을 거야. 내가 뭐 언제 되게 용감한 사람 같고 되게 그냥 현장에 던져놓으면 막 잘 살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이런 말 진짜 많이 듣는데 내 딴엔 나 되게 소심하고 되게 누군가한테 상처 줄까봐 집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어디 막 밖에 나갔다 오면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혹시 말 실수했나? 내가 혹시 누구한테 상처 준 건 아닐까? 끝없이 혼자 막 되새기고 되게 두려움도 많아. 내 딴에 그
뭔가를 하지 못하고 그 안 한 것에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부동산을 해보면서 그 부동산에 전화를 100통씩 해야 되잖아. 너무 싫었는데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 하기 싫은 걸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마르베야에서도 레스토랑 그냥 클럽 들어가서 댄서 구합니까? 이력서 가져왔습니다. 저 좀 뽑아주시죠? 막 이런 거를 그냥 뻔뻔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못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부동산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쓰였구나. 전혀 내가 돈 못 벌었어, 별로. 잃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거기에 어떤 결과가 안 나와도 그걸 어떻게, 그리고 내 부동산을 보면서 예전에 그러니까 진짜 경주마처럼 춤으로 먹고 살 거야! 막 이렇게만 살았는데. 그래서 모든 걸 안 봤어. 내 주변 전체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이런 걸 안 보고 살다가 계속 부동산 한답시고 빌딩 알아보고 아파트 알아보니까 공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아, 내가 서울에 살았는데 이런 데 한 번도 안 와봤네? 이런 데가 있네 하면서 내가 처해진 공간과 건축 이런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솔직히 유럽에 살면 좋고 한국 오면 좀 빡세고 이게 실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잖아. 그런 것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 내가 여행하는 그 곳곳의 도시들이 이러한 역사로 이렇게 펼쳐져서 이런 환경이 이루어졌고 이런 건축물이 있구나라는 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였어. 그런 게 또 배운 거구나. 그럼 좀 네. 그랬습니다. 마음의 행로를 따라가 말을 못 끊겠지? 잘 그 시간 충분. 네, 그렇습니다. 개짠이. 저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재작년에 우리가 꽤 접점이 많아서 일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몇 번 같이 했는데 그 일을 할 때 답답해하는 그 슈레의 모습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막 땅을 치고 울면서 무섭다고 막 했던 그런 슈레의 모습들, 위축됐던 모습들 이런 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슈메가 그렇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용기를 내서 스페인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온 얘기를 들으니까 속으로 많이 좀 위안이 됐어요. 나에게 진짜 쓸모없는 경험은 없구나. 쪼잘쪼잘하고 먼지 같고 그런 일들이 나중에 가서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구나. 다가오는 것들을 되게 그냥 가볍게 잘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 했고 그리고 춤의 표정이 너무 편해진 것 같아가지고 전에 그 위축되었던 춤이와는 다르게 지금 에너지도 되게 밝고 생기 넘치고 지금 표정도 그렇고 여러모로 너무 보기가 좋고 앞으로 또 어떤 행보가 있을지 홍영처럼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꼭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약속한 겁니다. 걔들죠. 비행기 표값 걔들죠. 개짠이 본인의 인생에서도 나의 쪼잘쪼잘한 경험들,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을 더 이렇게 잘 살아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가? 맞아. 언젠간 통합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 하나로 꿰이는 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주 알들을 계속 모으다가 끈을 못 찾고 있다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진주 알을 많이 모아두세요. 바닥까지 끌고 다니는 목걸이 한번.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다 이제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한국 음식이 있진 않았나요? 죽을 뻔했고요. 저 진짜 한국인 아재 입맛이라 그냥 한국인 입맛 아니고 저 진짜 아재 입맛이 완전 얼큰한 거, 탕 이런 거 좋아해서 유럽 음식 너무 입에 안 맞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한국 음식을 더
해 먹으려고 되게 애를 써서 그래서 살림적 독립 스스로 요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내가 입맛이 안 맞으면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떠올랐는데 추메가 스페인 갔다 오면 빠에야 해준다고 했는데. 그랬죠. 빠에야가 또 그쵸. 언제 한번 빠에야 하면 먹으러 오시겠습니까? 맛있는 빠에야. 빠에야 볶음밥 아니야? 스페인식 볶음밥. 먹어봤어? 이따만한 프라하 가서 먹어봤어. 프라가? 프라하. 프라가가 어디지? 스페인 음식점. 아, 전혀 모른다. 프라가. 빠에야 먹을 때 꼭 스페인은 신쌀이라고 해야 된다고. 아, 씬쌀. 씬쌀, 그 이제 소금 빼고 달라. 이 뜻인데, 그 음식이 짜서. 그래서 이렇게 짜게 먹는 이유가 태양의 나라잖아.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 것도 있고, 맥주를 엄청 마시고, 술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이게 짜야 이게 빨리 안 먹고, 한 입 먹고,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잖아. 그래서 음식이 짜. 전 전라도 사람이라 딱 맞았습니다. 아이고, 빠이야. 근데 이따만 어떻게 찾지? 냄비.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이제 맘 편히 외국 가겠다. 빠에야 하고 가야지 어디 가나.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계속. 다들 반가웠습니다. 징기. 또 뵈시죠. 한번 봐요. 징기야. 밥 먹자, 가기 전에. 잘 들었어. 벗어. 아이고 얘기 어찌 들었어요. 항상 안녕 바라고 있어요. 네, 머릿속. 맞지. 다행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저 반가웠습니다. 서로 아시나요? 이따 또 뵈시죠.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는 가끔 허리 가보겠습니다. 좀 이상이 엄청